평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사 주제별 심화학습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첫 시간에 의병, 항일의병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정미의병과 관련해가지고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13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지금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태황제, 고종황제를 복위시켜라. 복위라는 말은 몰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얘기니까는 고종 황제가 지금 자리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한 반발임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는 여러분 언제 있었나요? 1907년에 있었죠. 그 다음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라. 외교권이 우리가 약탈이 되고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한 거는 무슨 조약을 바탕으로 그렇게 됐나요? 일사늑약이죠. 연도까지 적어주면 190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군대 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라는 요 문단에서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군대가 해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고종의 강제 퇴위, 그 다음에 일사늑약, 군대 해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병은 여러분 무슨 의병인가요? 그죠? 바로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1907년에 발생한 정미의병인데 그 키워드 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씩 봐두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도 창의군,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뭔가요? 허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정미의병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 한일 신협약이 여러분 다른 이름이 뭐였나요? 네, 정미 7조약이다 라는 거 알면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진공작전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1908년에 일어났던 사실이고, 진주농민봉기의 목적 분석한다. 진주농민봉기는 1862년에 일어났습니다. 임술농민봉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현대사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6.25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894년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영향을 살펴본다. 186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너럴 샤모노 사건을 해서 일어난 게 신미양요, 1871년에 있었던 신민양요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연도를 여러분이 힘들지만 조금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촘촘하게 사건들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정미의병과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에 일어난 운동이고, 그 다음 원인은 앞에서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여 계층을 보면은 앞서 이 정미의병에 앞서서 일어났던 을미의병이라든지 을사의병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이 의병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유생, 해상군인, 그 다음 노동자, 농민, 그 중에도 특히 군대를 해산한 이후에 이 여기에 속해 있던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앞에 봤을 때 이인영이라는 사람 대신에 허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허위와 더불어서 이 정미의병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미의병은 각국 영사 간의 국제법상의 합법적 교전단체로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사료로 구성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료를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을 공개가 아니라 이거는 정계가 되겠죠. 정계. 그래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으나 일본의 전력에 밀려서 패퇴했다라는 게 이 정미의병의 특징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의의를 보면은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병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은 무장 독립 전쟁으로 계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요 이제 사료를 볼 건데요. 이 도표로 이제 정미의병 당시에 신분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표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유생 양반층이 그나마 조금 그래도 아직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농업 종사자, 사병, 그 다음 여기 보면 장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다양한 계층이 있다라는 거, 요게 제시가 되면 정미의병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던 사진과 실제로 역사적 사료로 활용되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구한말 영국 언론인이 경기도 양평군 지평 근처에서 사령한 실제 의병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밑에 나오는 이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로 영국 출신의 맥켄지 기자가 1907년에 찍은 항일 의병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드라마에서 재현을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정말 고증을 잘해서 잘 찍었죠. 여기 보면은 군대 해산한 군대 군인이 합류한 여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상인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게꾼이 있기도 하고 농민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모두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했다라는 것을 드라마에서 고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은 이거는 실제 정미의병의 사진이다.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이 총을 보고 정미의병이구나. 그 다음에 해산한 군인이 참여했구나. 라는 걸 하나의 힌트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 보세요. 이 영국인 맥켄지가 기록한 정미의병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보면 이 병이 경례를 하고 18세에서 26세 정도의 청년들이었고 한 청년은 한국 정규군의 구식 제복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한국의 군인이었다라는 걸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군복 바지를 입었고 이렇게 중량 총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설마 이 사람들이 몇 주 동안이나 일본군에 항전할 것을 선언해온 사람들이라니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제대로 쓸만한 총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위 섬멸하라고 작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포초는 필요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한국인 전부가 우리를 위해 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이 맥켄지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실어놓은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으로 참여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의병,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이 정미의병은 세 개의 의병이 각각 일어나게 된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의병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각 의병 운동을 주도했던 중요 인물들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죠. 그 다음에 특징되는 사건들 하나씩은 꼭 잘 기억을 해서 세 개가 섞어서 나오더라도 문제를 잘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